이해 길비상도 신전협 키비노 카미츠 미치노 미타사가 궁중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항상 치원 와카 히메를 친구에게 자랑하기를 천하의 어떤 아름다운 사람도 내 아내만 못하다. 빼어나고 너그러우며 여러가지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빛나고 온화하며 구석구석이 예쁘다. 구석구석이 예쁘답니다. 또한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도 바르지 않는다. 세상에 드문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했다. 뭐라고? 아무튼 뭐 자기 와이프 자랑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천황이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미친 새끼. 그리고 친히 치원을 데려와서 여어로 삼고자 하였다. 여어라는 거는요, 원래는 이제 궁중에서 잡무를 보는 여자 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후궁이죠. 첩으로 삼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하여 전협에게 아까 이제 와이프 자랑하던 그 사람이요, 벼슬을 주어 임나국사로 삼았다. 임나국사. 임나라는 건 여러분 아시듯 그거죠. 그 가야로 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뭐 가야로 진짜로 같은 말든 어떤 외근직으로 보냈다는 거죠. 얼마 후에 천황은 치원을 가까이 하였다. 전협신 타사노오미는 치원과 혼인해서 형군 에키미와 제군 오토키미를 낳았다. 그런데 전협이 부임한 곳에 갔을 때 천황이 자신의 아내를 총애한다는 것을 듣고 도움을 구하러 신라에 들어가고자 했다. 개판이다 개판. 그러니까 누가 와이프 자랑을 했어. 그 와이프 자랑을 했는데 천황이 이제 와이프 자랑한 걸 듣고 보니까 이제 자기 여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남자를 여기 이제 가야로 외근직으로 보냈어요. 뭐 어떤 걸로 보냈는지 모르죠. 아무튼 가야로 보냈다고 쳐요. 가야로 보냈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그 와이프를 데려와서 이제 자기 첩으로 삼았대요. 그걸 듣고 나서 그 남편이 빡쳐가지고 그 천황을 조지려고, 자기 그 복수하려고 신라에 들어가서 도움을 구했답니다. 신라요. 자, 이때 신라는 외를 섬기지 않았다. 천황은 전엽신의 아들 제군과 갈비해부 직정미 키비노 아마노 아타이 아카워를 불러 너희들이 신라에 가서 벌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서한제기라는 거는 뭐 관직 이름이겠지. 환인지리, 완인치리가 곁에 있었다. 이에 나아가 저보다 재주가 있는 자가 한국 카라노쿠니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한국입니다. 불러서 부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려었다. 이에 천황이 군신을 불러서 그렇다면 환인지리를 제군 등에게 따르게 하여 백제로 가서 함께 칙서를 전하고 재주 있는 자를 바치게 하라라고 명하였다. 야, 백제에 보내서 재주 있는 자를 바치게 하라 랍니다. 이에 제군이 명을 받들어 무리를 이끌고 백제에 이르러 그 나라에 들어갔다. 뭐 그 나라는 뭐야? 백제에 이르러 그 나라에 들어갔다. 문맥상 신라를 의미하는 것 같답니다. 자, 그런데 국신 나라의 신이 노파로 변하여 호련히 길에 나타났다. 제군이 가서 나라가 먼지 가까운지 물었다. 노파는 다시 하루를 더 가야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제군은 스스로 길이 먼 것을 생각하여 지치지 않고 돌아왔다. 그리고 백제가 바친 금례제기를 큰 섬 속에 모아 놓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러 달을 머물러 있었다. 금례제기라는 거는요, 기술자, 뭐 이런 기술자 같은 사람들. 금례라는 게 그 일본으로 온 도레인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제기라는 게 기술자를 의미한답니다. 자, 아무튼 모아놓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러 달을 머물러 있었다. 임나국사 전엽신은 제군이 신라를 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몰래 사람을 백제에 보내 너의 목이 얼마나 튼튼하여 남을 치려고 하느냐 전해 듣건대 천황이 나의 철을 받아들여 이미 아이도 있다고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화가 몸에 미치려고 하는데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의 아들인 너는 백제를 근거로 하여 일본과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임나의 근거에 또한 일본과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군을 다일렀다. 도미설화 말씀을 잘해주셨다. 도미설화가 뭐냐면요. 도미설화 이게 삼국사기에 나와있는 설화라는데요. 요거 좀 말씀해드리고 할게요. 주인공이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옥략천왕후 같은 시대의 계로왕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계루왕입니다. 계로왕하고 계루왕이 다릅니다. 계루왕입니다. 계루 시부랄 것들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짓지 좀 알지. 예, 계루왕입니다. 계루왕. 백제 4대왕이라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제위가 128년에서 166년쯤 되는 사람입니다. 계루왕입니다. 여기 삼국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도미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이프가 되게 예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계루왕이 이제 도미를 외근직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와이프를 첩으로 삼았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아보면 뭐 금방 나오니까.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가 둘 다 탈출해서 고구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 같네요. 그런데 이병도가 지금 위키 백과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 뭐 이병도 얘기는 뭐 그렇다 치자. 이병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 그때 대방군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에서 고구려로 곧장 도망쳐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루왕 때가 아니라 계로왕 때 설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라고 이병도가 그랬답니다. 이병도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죠? 그 이병도 경성제국대학의 위대한 역사학자, 전두환보다 더 위대한 역사학자 이병도. 아무튼 이병도 선생님 그랬다고 하시는데 근데 만약 이병도의 말이 맞다 그러면 계로왕 때 설화라고 한다 그러면 옥략천왕은 계로왕하고 같은 시대잖아요. 옥략천왕이 지금 계로왕하고 같은 시대의 천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백제에서의 도미설화를 갖고 와가지고 이 새끼들이 뺏겨서 일본 서기에 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 그죠? 상당히 이거는 한번 의심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겹치고 그리고 내용도 되게 비슷하니까. 물론 여기서는 지금 막 와이프하고 서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의심해볼 만한 얘기 같아요. 한번 아무튼 그 도미설화를 찾아보실 분들은 삼국사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도미열전이라고 있답니다. 도란푸 도란푸설화. 자, 아무튼 제군의 부인인 장원 코스히메는 나라에 대한 마음이 깊고 군신의 의리가 간절하였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은 밝은 해보다도 낫고 절개는 푸른 소나무보다도 뛰어났다. 그래서 이 모반을 미워하여 자기 지아비를 죽여 집안에 몰래 묻고 곧 해부 직정미와 함께 백제가 바친 수말제기를 이끌고 큰 섬에 머물렀다. 천황은 제군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른 길사 히타카노 키시 견반 카타시아 고안전 호안켄을 보내 함께 복명하도록 했다. 마침내 외국 야마토노 쿠니의 오려 아토 광진읍 히로키츠 노무라에 안치하였는데 병들어 죽는 자가 많았다. 광진읍이라는 거는요. 광진읍 없네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어쨌거나 이제 백제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뭐 요 근처 어딘가에 이제 살게 했는데 그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천황은 대반 대련 시록에게 명하여 동한 직국 야마토노 아야노 아타 히츠카로 하여금 시난도부 고귀 이마키노 아야노스의 츠쿠라카우쿠이 뭐 이름 왜 이러냐. 자, 안부 견귀 쿠라츠 쿠리켄 쿠이 화부인 사라 에카키 인시라가 금부정 안나금 니시고리지야우 안나 쿠무 역어묘 안나 워사메우 안나 등을 상도원 카미츠 모모하라 하도원 시모츠 모모하라 진신원 마카미노하라 등 세 곳에 옮겨 살게 하였다. 그래서 유민들을 도레인들을 다시 또 어딘가로 옮겨 살게 했다.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요게 이제 요까지가 아마도 도미소라를 뺏겼을 거라고 추측되는 고,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도미소라를 뺏겼든 말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아마 되게 더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